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60번째 이야기. 전역 특명과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 서병장의 전역 이야기에 덧붙여 그 당시 군복무 기간과 전역 특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병 때 가장 부러운 것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영광의 전역을 하는 고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저런 날이 오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졸병들은 전역이라는 말을 절대 표시내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불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고참들이 아무리 전역을 이야기하고 특명을 논해도 그저 모른 척 해야지 괜히 한마디라도 거들었다가는 군기 빠진 졸병으로 낙인 찍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고참들이 너 언제 전역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는 입대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한 뒤 정해진 기간을 복무하고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입대영장이 군생활의 시발점인 알파라면 전역은 군생활의 종착역인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에서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 특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이 되었다고 그 날짜에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특명으로 전역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특명 때문에 울고 웃는 많은 추억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역 특명제도의 역사는 6.25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제정된 병역법에 의하면 기본 군복무 기간이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역법 시행이 중단되고 전시동원 체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전역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전역은 오로지 특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병역법이 다시 시행되고 군 복무기간이 정해졌어도 특명에 의해서 전역하는 제도는 그 후로도 계속 남아서 내가 군생활 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자기가 전역할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일지라도 야, 너 언제 제대하냐?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자기가 제대할 날짜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만 군복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에는 자기가 전역할 달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전역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 33개월은 기본일 뿐이었고 실제 전역 날짜는 특명이 며칠 단위로 끊어지는가에 따라 33개월보다 짧아지기도 하고 그보다 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매월 초가 되면 말년 병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특명에 쏠렸습니다. 군대 생활을 거의 마치고 말년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기에 특명 날짜에 따라 울고 웃는 일들이 매달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전역 특명은 월말에 다음 달 전역할 대상자를 입대일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병사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본부를 통해 말년 고참들은 어떻게든 특명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알아내었습니다. 당시 전역은 아무 날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에 자대를 출발하여 사단 보충대에 집결하여 이틀 동안 전역자 교육을 받고 수요일에 양구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목요일에 각자의 형토사단에 가서 전역 신고를 함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복무한 부대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주지의 형토사단에 가서 전역을 하고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주일 단위로 전역하기 때문에 특명이 7777로 끊어지면 군 복무기간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입대 순서대로 일주일에 7일씩 더해서 순서대로 전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명이 7879로 끊어진다면 한 달 동안 군 복무기간이 3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5677로 끊어진다면 오히려 군대 생활이 3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해집니다. 즉, 입대일 하루 차이가 때로는 전역이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일주일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역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입대는 전국 각처의 부대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특명으로 몇 년도 몇 월 몇 일 입대자까지 전역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특명에 의한 전역일 계산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보다 더 근무해서 억울한 사람도 많았고 생각보다 빨리 전역해서 싱글벙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82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의미 있는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기간을 현재 33개월에서 1984년까지 3년에 걸쳐 30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매년 1개월씩 줄여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1982년 안에 1개월 정도 단축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역하는 고참들은 더욱 특명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1982년 초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 이후 전역하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단축되기를 기다렸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1982년 중반이 넘어가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6월 5일에 입대하여 1982년 3월 8일에 자대에서 떠나 3월 11일에 전역한 우리 소대 2아무개 병장과 5아무개 병장은 계산해보면 33개월 하고도 일주일을 더 군생활 한 셈이었습니다. 역시 1979년 11월 27일에 입대하여 1982년 8월 23일 자대를 떠나 8월 26일 전역을 한 양아무개 병장과 김아무개 병장 등은 꼭 33개월을 복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982년 8월까지만 해도 군복무 단축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병장 전역 즈음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병장은 1980년 1월 21일 입대한 80년대 군번이었고 실제적인 군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는 첫 병력들이었습니다. 그가 전역을 위해 자대에서 출발한 것이 1982년 10월 11일이고 사단에서 전역자 교육을 마치고 향토사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 날짜가 10월 14일로 본래 33개월에서 7일이 단축되어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달 하루 이틀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병장의 전역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병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군 복무기간은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만 되면 나는 최소한 한 달 이상 복무기간이 단축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